preposition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개념이 착착착 정리가 되고 계세요? 자, preposition 뭐죠? 명사를 문장에 더해주기 위한 접착제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분류를 해서 쳐다봤고요.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서 더 확장된 어떤 상황이나 activity, 어떤 그 활동까지도, 동작까지도 암시하는 거, 그런 것까지 확장을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혹시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할 때 in the hospital 이렇게 썼었죠? 제가 preposition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시간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자, in 상황이나 어떤 status, 뭐 지위, 뭐 상태 이런 거 암시한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at 어떤 장소와 연관된 강한 그 장소에 연결되는 강한 그 액티비티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in bed 이렇게 preposition이 없는 noun이 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the가 옵니다. 근데 other 할 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스 같은 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쪽엔 항상 the가 들어가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할 때요. 병원에 입원한 건 상태니까 당연히 and 그다음에 병원이라는 것도 어떤 여러분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라고 해서 in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영어의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basic grammar news를 보는 우리는 지금 in the hospital로 나오지만 제가 혹시 가끔 묻습니다. 혹시 집에 그 빨간색 essential grammar news 있거나 영국 영어 공부하셨거나 뭐 잠깐 영국 영어권 국가로 어학연수 같은 거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in the가 없는 hospital 이란 표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배웠나 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다양한 영어들을 다 이제 노출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면에서 이제 혼란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자, in bed 기억나시죠? at home 이렇게 other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셀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명사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추상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것 이런 개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 구체적이지 않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영국 영어의 관점에서 hospital이 그렇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어떤 건물, 뭐 서비스 이런 걸 떠나서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곳, 제가 스쿨 같은 경우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너 없이 in bed 이렇게 하듯이 in prison 이렇게 하듯이 in hospital 이래요. 그래서 제니가 입원해 있다. Jenny is in hospital 이럽니다. 그러나 미국 영어에서는 hospital이 어떤 의료 서비스 개념이 좀 더 강해지면서 마치 여러분이 at the supermarket 이렇게 하듯이 the 붙었던 것처럼 at the post office 이런 거 하듯이 at the airport 하듯이 in the hospital 이렇게 the가 붙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조금씩 능동적으로 구별해서 공부하시면 나는 나중에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갈 건데 영국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실 때 영국 영어 교재와 미국 영어 교재가 이게 다 같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보면서 구별을 해나가시면 돼요. 단지 이건 다르구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개념을 전달해 드림으로써 이 개념으로 봤을 땐 분명히 이거 같은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건 이런 개념일 때 이럴 테니까 이쪽에서는 약간 좀 이런 개념을 강하게 보나 보지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Basic Grammar News 이제 정말 거의 끝부분에 접어들었거든요. 이쯤 되시면 이제 여러분이 영어를 스스로 좀 더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좀 더 액티브해지셔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스스로 많은 호기심이 생기셔야 되고요.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영어들에 대해서 막 자꾸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또 뭐지? 막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막 쌓이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가 우리말처럼 우리말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진 거거든요.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개념을 안 거에서 안 게 이제 몸으로 체화된다 그러죠. 체화되는 단계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많이 능동적으로 영어를 접하고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전치사, 우리가 위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어떤 정지되어 있는 것 상태를 얘기했어요. 공간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자, 제가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 여기 정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Julian is at the bus stop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let's talk about movement. 예,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움직임이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쓸까? 어떤 접착체가 필요할까? 예, 그거 오늘 합니다. 자, 움직임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동입니다. movement, 이동이에요. 그래서 자, 한 자리에 bus stop이라든가 in the classroom, 교실 이렇게 있던 데에서 한 장소였는데 이제 장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동이라는 건 from one place to another. 또 다른 곳으로의 이동입니다. 뭔가 다른 게 하나가 더 생긴 거, 대상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장소적인 어떤 대상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충 얘기하지 않죠. 영어는요. 분명하게 밝혀주죠. 두 개가 있을 때는 상호적인 것, 관계 이런 거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movement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접착제는 to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한쪽은 이미 있는 거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방향이죠. 예, 어떤 이동되는 곳, 목적지, 방향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to를 써요. 제일 대표적인 거, go to school. 예, go. 움직이는 거죠. 예, go란 말 자체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어디로? 예, 이거 방향, 목적지, to. go to school. 이러죠? 자, 그러니까 언제 필요하겠어요?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런 접착제, 움직이는 동사들, 움직이는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장에서 쓰이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움직임에 대한 말들 어떤 거 있을까요? go, 뭐 가면 오기도 해야죠. come. 자, 이런 가고 오는 계통의 말들. 되돌아오는 것도 오는 건 오는 거죠. return 이런 거요. 가는데 여러분이 걸어서 가면 walk, 뛰어가면 run, 운전해서 가면 drive, 수영해서 가면 swim.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뭐 가고 오는 거 계통의 동사라고 해서 뭐 어렵게 뭐 왕래발창 뭐 이런 말 쓰는 것도 제가 봤는데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시면 과감하게 잊으셔도 돼요. 어떤 애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애들은 그 움직임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고요? 그걸 to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시작하는 지점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시죠? 어디부터? from 쓰면 되겠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음 주에 뉴욕 간다. we're going 가는 걸로 뉴욕 가는 거 비행기 다음 주 자, 다 arrange 돼 있겠죠. we're going 기억나시죠? we're going. 근데 어디요? 그 장소 방향이 to New York.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곳부터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집에서부터 쇼핑몰까지 걸어갔다. 자, we walked. 자,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자, 쇼핑몰이죠? 오케이. from 우리 집에서 할까요? from my house. 오케이. 거기서 어디로 방향? to the mall, to the shopping mall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from to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움직임의 개념 드리려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얘기했고요. 움직이는 거면은 이동이니까 이동 방향이라 to를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슈퍼마켓을 가는 거면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이지만 여러분이 이미 슈퍼마켓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냥 물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I'm shopping at the supermarket.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설마 움직임과 정지한 것들에 대한 구분 개념 혹시나 해서 한번 얘기한 것 뿐이고요. 자, home 얘기 기억나세요? 제가 home 할 때, 자, 집, 화점 찾아보시면 집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의미의 집 있지만, 어떻죠? 집으로, 집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m home, I'm at home. I stay home, I stay at home 된다고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to, 집으로 가는 방향일 때는요. 그러면 to 써야 될 것 같죠? 그런데 home은 to는 쓰지 않아요. 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방향으로의 집으로는요, to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home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있죠? 집으로라는 영화가 영화 제목으로 어떻게 할까요? 집이니까 to home? 아니요. 집도 home이고 집으로도 home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자, 여러분 그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얘기된 거고요. 다만 자 움직임에 대한 거니까 움직임에 대한 동사를 하나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arrive하고 get입니다. get 기억나시죠? 가다 오다 제가 얘기할 때 했었죠. 도착입니다. 어디에 도착이죠? 역시 to 필요하죠. get to the room, get to the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도착했다 할 때 쓰겠죠. 도착이란 말 하는데 우리가 arrive라는 또 동의어 synonym 알고 계시죠? 예. 근데 arrive하고 get하고 의미는 같은데 이렇게 뒤에 붙이는 접착제가 달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디 도착하다 get to 어디. 물론 to가 필요 없는 home 같은 거는 get home 이러는 거 당연히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arrive를 쓸 때는요, 우리가 to를 쓰지 않고요. arrive는 이미 도착한, 사실은 약간 나중에 여러분 저하고 어휘를 좀 더 얘기하거나 intermediate에도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 드리겠지만 대략의 의미는 도착하다 해서 get과 arrive가 같다고 하지만 약간 아주 미묘하게 다른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preposition 차이가 옵니다. 일단은 제가 그거 길게 설명 안 하고 여기서는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arrive는요, in과 at이 다 옵니다. 자, get은 to가 오지만 arrive는 in과 at이 와요. 뜻이 같지만 접착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in 어떨 때 in 쓰고 어떨 때 at 쓰는가? 자, in과 at의 개념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in은요, 경계선이 분명한 a country 또는 a town 이런 거. arrive in, 서울, 논현동 이런 거, 동응 이름 같은 거 나올 거고요. at 같은 경우는 한 지점, 장소가 옵니다. 좀 작죠. arrive at the station, arrive at the airport. 이런 것들이 오더라. 자,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하고 깊게 얘기할 때 이런 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은 get과 arrive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전이라든가 어휘책을 좀 더 한번 살펴보셔서 스스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했으니까 그럼 좀 더 넓은 걸 또 보죠. 움직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책 순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거 여러분이 또 이미 너무 많이 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만 훑어드릴게요. 자, 지금 장소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From one place to another. 예, 장소가 두 개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위치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정지되어 있는 위치를 얘기할 때도 또 다른 대상을 기준으로 의식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여간 대상이 두 개가 있으면 영어는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방에 있다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기준, 다른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자, 제가 어떤 기둥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next to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Julian is next to blah blah blah. next to the television. TV 옆에 있다 이럴 수 있어요. TV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의식하셔야죠. between the televisions 두 개면. A하고 B가 다른 게 있어요.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앞쪽에 in front of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빠르게만 훑겠습니다. 뒤에는요 in back of 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behind. 예, behind가 또 많이 쓰죠? 예,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요. 예, 서로 이렇게 돼 있죠. across from을 씁니다. Okay, I am across of Jenny. Jenny is I'm across from Jenny. Jenny is across from m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across from. Okay. 그다음에 in front of는 앞인데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서로가 앞이 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볼 때는 across from을 쓰고요. 그게 아니라 한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얘가 앞이고 얘가 뒤죠. 그럴 때 in front of 그다음에 behind 이런 거 조금 구별하세요. 그림 보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요. 혹시 여러분 옆에는 next to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방향을 보다 나란히 있을 때 next to를 씁니다. 건물들 보면 문짝이 다 입구가 다 한 방향이죠. A is next to B, B is next to C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매모호한 경우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제일 가장 그런 게 창문가에 서 있어요. 제가 창문 앞에 서 있는 건가요? 옆에 서 있는 건가요? 되게 애매하죠. 여러분이 안쪽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창문 앞에 있는 거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제가 창문 돌 뒤쪽으로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죠. 그냥 근처에 여하튼 가까이지만 좀 그 어떤 전반적으로 일렬상으로 옆이다 이런 앞이다 뒤다 이런 게 애매할 때 쓰는 게 바로 by입니다. 창문가에 서 있다 by the window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부근에 이런 거 바닷가 근처에 정확하게 바다 딱 옆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부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by the sea, by the ocean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by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노래도 아시죠? under the sea 이러죠? under 쓰시면 되고요. 나무 밑에 under tree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under를 쓰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 어떤 수평적으로 상하 개념이 이렇게 있는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위, 아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above와 below를 씁니다. 어떤 기준점 기준으로 상하 개념일 때 above, below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렇게 딱 그림 그리니까 뭐 생각나세요? 온도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온도계 수온주가 0도를 기준으로 영상, 영하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하를 얘기할 때 below zero라고 얘기해요. 0도 이하, below zero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하 개념으로 수직선이 있고요. 거기에 기준점을 가지고 위아래를 얘기할 때 above, below 쓰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유닛 105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대상이 두 개 있는 것들, 다른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들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움직임만 묶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지된 거 묶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순서가 조금,
섞여 있었어요. 예,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의 차이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움직이는 거 다시요. From one place to another. Right. 한쪽에서 다른 쪽 방향, 목적지 이게 to였었죠. 시작하는 지점 from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접착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단지 그것만 쓰면 모든 움직임을 다 그럼 끝내느냐? 영어가 또 얼마나 자연스럽게 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또 더 해야겠죠. from to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에 안 차요. 더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는데요. 그 한 place가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게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to는 to인데 안으로 쑥이죠. 그래서 into를 씁니다. into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요,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는데 다이빙 한다는 건 이 자리에서 물로 가는 거죠. 물로 가는 거죠. 근데 물에 갔는데 물 표면이 아니라 물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dive into를 써서 I'm diving into the river 뭐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안에 있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는요. out of를 쓰면 되겠죠?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가. 이 범위에서 나가. 벗어나라. Get out of here. 많이 들어보셨죠? Get out of here. 빨리 해야 되니까 get out of here.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거의 도착하는 게 딱 표면으로 딱 닿습니다. 표면 on. 이런 것들. 즉 이게 접착제에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말들도요. 그대로 오는 것들 똑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on 할 수 있습니다. 붙어 있었던 게 이동하면서 떨어나가면요. off.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면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옷 입는 거. 자, 이미 입고 있는 건 여러분이 wear를 씁니다. 이렇게 접으세요는 I'm wearing a white sweater. 하얀색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이미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코트 좀 입어라. 지금 이제 입어라. 몸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몸에다가 코트가 이동을 해와서 제 몸에 딱 오는 거죠. put on을 씁니다. 그래서 put on a jacket, put on a coat 이랍니다. 근데 벗는 건 어떻게 할까요? 붙어 있는 걸 떼내는 거죠. take off를 씁니다. take off the jacket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put on이고 take off일까요? 자, 옷을 입는 건 여러분이 놓는 거죠. 옷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죠. 놓는 건 푸십니다. 몸에다 놓는 거예요. 몸 표현에서 닿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ake off, take는 뭐라고 했죠? 제가 이것도 설명했어요. 내가 손을 뻗어서 집어야지면 내 거가 되는 거죠. 일부러 잡아서 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벗는 거잖아요. 신발을 벗건 여러분이 뭐라고 한? 재킷을 벗건 take off를 씁니다. on off 개념 얘기 드렸고요. 자, 여러분이 이동을 하는데 from one place to another인데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위로 가면 up, 아래로 가면 down이에요.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up, down은 움직임의 방향이 위아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 움직이는데 몸이 아래에 있다가 일어나면서 몸이 위로 가는 거죠? stand up 이러잖아요. 길을 가는데 언덕 위로 쭉 갑니다. go up the hill 가능합니다. 내려가면 당연히 down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던 몸이 이렇게 내려가죠. 앉으면서 sit down. 그렇죠? go down the hill, go down the road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 일어서니까 일어서면 보통 몸이 올라가니까 stand up입니다. 그렇죠? 앉으면 되게 몸이 내려가거든요. sit down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드려요. 자, 개념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고정적으로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누워있다가 앉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워있다 앉아도 sit down인가요? 그래도 알아는 들을 수 있겠지만 누워있다 앉으면 몸이 내려가나요? 아니죠. 누워있다가 앉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it up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웠다 앉는 게 뭐예요? 윗몸 일으키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가 뭐예요? 누웠다 앉았다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를 영어로 sit up이라고 해요. 자꾸 왜 이런 걸 얘기해 주냐고요? 개념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나하나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외우면은 제가 그래서 100개 외울 거 10개도 안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개념 심으시면은 윗몸 일으키기도 여러분이 스스로 표현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더라도 이게 무슨 단어지 하고 사전 안 찾아보고도 감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맥의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알 수 있어요. 계속 갑니다. 또 자,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위를 휙 넘어요. 그래서 휙 이런 표현을 합니다. over를 써요. 그래서 제가 깡충 뛰는데 뭔가를 돌 위를 휙 넘어요. jump over a rock 바위를 휙 넘는 거 over를 씁니다. 그 밑으로 쑥 내려갈 수도 있죠. 밑으로 under 쓰시면 되고요. 뭔가가 있는데 그걸 통과해버립니다. through를 쓰면 되고요. 뭔가 기준인데 그 기준점을 찾아서 둘레를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둘레를 따라 뚝 도는 거 around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돌 때 어때요? 기준이 있고 기준점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turn around라고 하죠?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직선, 선 개념이 있는데 그 선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는요? 네. 기준이 있고 기준점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turn around라고 하죠?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직선, 선 개념이 있는데 그 선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는요? 네, along을 씁니다. 그래서요, go along the river 이러면 강물이 쭉 흐르는데 강가를 쭉 따라서 걷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걸 가로지르면요, across. 아까 기억나세요? 여러분하고 저거 마주보면은 저는 여러분 앞에도 되고 여러분은 제 앞에 되는 거고 서로 오가잖아요. 이게 바로 across, 가로지른다는 얘기예요. across를 쓰고요. 지나쳐가죠. 앞으로 쓱 지나쳐갑니다. past, P-A-S-T를 써서 past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쓰면 여러분이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연습 문제로 이따가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고요. 잠깐 다시 106, 나머지 남은 거 몇 개만 더 할게요. 자,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프라포지션 개념이 완성되니까 좀 오늘 좀 많기는 한데 개념을 일단 잡고 하나하나 외우는 건 여러분이 계속 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106, 106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on, 표면 기억나세요? 자, 표면이라는 건 여러분이 딱 보면 아니까 쉬워요. on the table, on the wall 뭐 이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확장하겠습니다. 자, 언뜻 여러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go 할 때, 동사 go 할 때 go on a trip 이런 거 할 때 스케줄 같은 거 일정일 때 제가 on 쓴다고 했고요. 축구팀의 선수가 몇 명이지 할 때 how many players are there 있냐 할 때 are there on a soccer team 할 때 on 썼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예. 이때 했던 겁니다. 이럴 때 문장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지금 on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표면인데요. 이 표면을 좀 더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대를 하죠. 명단이나 어떤 선상에 여러분 스케줄 같은 것 때 12시, 1시, 2시 이렇게 시간표가 시간이 쫙 적혀져 그 칸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명단, 리스트 상에다가 하나씩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 스케줄에 우리가 on을 씁니다. on을 쓰고요. 뭔가 그 표면에 닿는 개념이 있는 것들 다 on을 써요.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휴가라는 건요. 일하시거나 공부하는 계획에서 빠져나온 특별한 스케줄로 올라타는 거죠. on vacation.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on television. 어떻죠? 여러분 TV 브라운관 화면에 있는 어떤 그 브라운관 표면에 떠있는 어떤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on TV 이러고요. 라디오는요, 전파입니다, 원래. radio wa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해서 전파에 여러분이 원하는 노래나 뉴스나 이런 정보들이 묻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on the radio 이럽니다. 그리고 어떤 거, 전화 같은 거 어때요? 선 타고 오는 거죠? 네, 선입니다. 선에 묻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n the line, on the phone 이러죠. 근데 요즘은 무선전화잖아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일단 말은 습관입니다. 한 가지 개념이 잡히면 그거 바뀌기 쉽지 않아요. 유선전화 때부터 on을 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무선전화를 써도 on the phone, on the line이에요. 인터넷도 그렇죠? on the internet. 무선 인터넷이 나왔어도 일단 선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on을 씁니다. on을 써요. 자, 그다음 불난 거. 불을 어떡할까요? 불났다는 건 뭐죠? 불 붙었다는 건 불하고 뭐가 닿으니까 타는 거죠. on fire를 써요. 그래서 집이 불났다. The house is on fi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시간 7시에 만나자. 7시에 딱 맞추는 거 딱 만나죠? 7시랑 나랑 딱 만난 겁니다. on time. 전 시간에. 근데 그거보다 여유가 있게 보면 in time 기억나시죠? 범위가 있고 그 안쪽에 in time 딱 맞으면 on time. on 개념 기억하시는 거고요. 자, at 뭐였죠? 제가 7시, 8시 탁탁탁 맞았던 거 기억나시죠? 딱딱딱 그거 말고 다른 거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딱 그거면 땡인 거예요. 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대한 preposition, 숫자에 대한 접착제는 at입니다. 숫자 개념들 다 그래요. 예를 들면 나이, at 21, 21살의 나이에 뭐 이런 거. at 50 kilometers an hour, 시속 50km로 50, 숫자가 연관돼 있죠? 이런 것들. 100도씨에서 뭐 at 100 degrees Celsius 뭐 이런 것들. 숫자 a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by입니다. by 언제 했었죠? 우리가 passive, 수동태 할 때, 뭐뭐에 의해서, 원래는 그래서 초점을 바꾸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시킨 거, 그렇게 만든 대상은 그 주체를 by로 넣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수단을 나타낼 때 우리가 by를 씁니다. 교통수단이죠. by car, by bus, by train. 요 대목에서 여러분 또 잠깐 어려울 거 있으니까 또 제가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버스를 타고 왔다고 버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때는 머릿속에 그림이 올 때는 버스가 그려지니까 the bus고요. 자, 어떻죠? 그림이 그려지니까 발 딛고 타 되죠? board on the bus입니다.
그러나 그냥 버스로 할 때는요. 그냥 버스라는 교통수단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개념으로. 그냥 그런 교통수단으로 하니까 개념이니까 너 빠지고 그냥 수상적으로 그렇게 버스가 돼요. In bed. 기억나시죠? in prison 이런 거 개념. 수단 by bus. 그래서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On the bus, on the train이지만 by는 by bus, by train, by subway. 요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걸어 도보로 하는 건 발이 땅에 탁탁탁 닿기 때문에 on foot를 씁니다. 표현 같이 알아두시고요. passive 할 때 이미 했습니다. 책이라는 건 누구에서 쓰여진 거니까 a book written by고요. 그림이라는 건 그려진 거니까 a painting, painted by인데 뻔한 말 생략이죠. 책이면 당연히 쓰고 그림은 당연히 그리니까 a book by, painting by 이런 거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by가 passive 다음에 오는 거 한번 얘기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거. 중요한 거 정말 많이 하네요. by하고 with. 여러분이 by가 아까 제가 수단이라고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니까 이제 with하고 헷갈리시는데 with는 주가 있으면 뭐가 이렇게 부가 딸려오는 겁니다. 뭔가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동원된 겁니다. 부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종이를 가위로 자른다 할 때 명작을 많이 틀립니다. I cut the paper. 자, 바위로 할 때 하성제 바위로 해요. by scissors. 근데 아니죠. with를 씁니다. 왜요? 자, 종이를 자르는 거는 가위가 잘라요? 여러분이 잘라요? 여러분이 종이를 자르는 거고 종이를 자르는데 여러분이 도구로 가위를 갖고 온 거죠. 도구에는 with를 쓰는 거고요. 자르는 주체는 by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가 살아서 움직여서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르는 주체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가위를 도구로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by scissors가 아닙니다. by the scissors가 아니고요. by the scissors 아니고 by 내가 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얘기 안 하고 with 이를 써야죠. with the scissor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with 조심하시고요. 딸리는 게 없으면 without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about 알고 계시죠? 뭐뭐에 대해서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about은 여러분이 책 보고 하시고요. 오늘 중요한 거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자, 연습 문제 조금 풀면서 정리하고 손 좀 돌릴게요. 자, exercise 105.2 105.2 합니다. 자, 사실 지금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공간 개념 이런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실감을 막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있는 exercises가 마침 있어서 같이 그림 보면서 근데 사실 요 그림 갖고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는 건 아시죠? 저하고 하나만 정말 샘플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또 높아심에 당부드려요. 일단 어쨌든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105.2.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개가 the dog swam. 강을 가로질러서 갔죠. 이럴 때 쓰는 거, 가로질러 건너가는 거, across. Okay, number 2. A book fell the shelf. 자, 책이 떨어지는데요. 선반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죠. 선반 위에 있다가 on, 얹어질 때 떨어져 나가는 거 off. 그래서 fell off the shelf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fall down, 여러분 fall down은 많이 알고 계세요. 밑으로 떨어지니까.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fall down을 쓰지만 있었던 어디에 있다가 거기서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off를 씁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지다 할 때는요. fall off the cliff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Okay? Number 3. A plane flew. 자, the town이에요. 자, 마을 위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위를 over. Okay? Fly over something이니까 뭐를 싹 넘어가는 거예요. Okay? Number 4. A woman got. 자, 차 밖으로 나오는 거죠? 차 안을 타는 건 in이니까 밖으로 나가는 건 out of. Okay? Got out of the car. 이렇게 얘기하고요. Number 5. 여자애가 okay, a girl ran. 자, 근데 어떻죠? 도로 안으로 확 뛰어들어 버린 거죠. 아직 도로를 끝까지 건넌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건넜으면 across겠지만 아마 도로를 확 뛰어든 거라고 여기선 그림에선 끝까지 안 건 같이 보여요. 아까 number 1, 걔는 저 끝까지 사살표가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요. 뛰어든 거죠. 안으로 쑥. into. Okay? Ran into the street. Number 6. Suddenly a car came. 자, 코너는 보통 이렇게 돌죠? 기준으로 상해서 돌죠?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Number 7. They all drove. 모두가 다 운전을 합니다. 근데 the town, 마을을 어떻게 하죠? 마을을 만약에 이게 외곽도로라고 그러면 지나치겠죠. past. the town 이럴 거고요. 뭐 마을 둘레를 이렇게 빙 돌면은 along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림이 이제 조그만 사파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마을 옆에 이렇게 외곽 도로가 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ast를 하겠습니다. Number 8. They got. 자, 이건 알죠? 우리 on the train. 아시잖아요. 표면 보드, 통수단. 아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 Number 9. The moon travels.
자, 지구 둘레를 이렇게 빙, 뭔가 기준점 두 주위를 이렇게 쑥 도는 거, around the earth. 이러면 되고요. Number 10. 두 개네요, 이번엔. They got. 근데 이번엔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죠? 창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죠. 오케이. 집 안으로 쑥. They got into the house. 통과? through a window.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림이 조금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되지 않아요 할까봐 제가 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저하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그림을 머리에 그린다면 예, 여러 가지 당연해요. 무조건 항상 스위문 across만 나온다 이렇게 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run 다음에 여러분이 예, 뛰어들면 into지만 가로 질러서 뛰어나가면은 cross가 될 수도 있고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일단 이제 그림을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난 그림이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제 그런 의도로 그린 그림이란 얘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에 개념 맞춰서 잘 생각하시면은요, 예, 다양한 표현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